자,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11일, 오늘 월요일이고요. 오후 9시 2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 야, 거래량.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데, 예.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제 연결할게요. 짠. 자, 이제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예, 화면 보이시죠? 예. 거래량을 분석한다. 자, 룰라님 반갑습니다. 거래량 분석. 예. 자, 처음에 주디님 반갑습니다. 예. 처음에요. 거래량을 분석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격이랑 예, 임잘님 반갑습니다. 예. 얼굴 끄세요. 자, 가격이랑 그 다음에 거래량이랑 동일 조건에서 분석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동일 조건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동일 조건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의 변동폭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 움직이죠. 이게 가격. 근데 거래량은 없어요. 이게 예, 무제한입니다. 그쵸? 거래량은 무제한이에요. 아침에 장이 딱 열리자마자 거래 정지당했어요. 그래서 세 주가 거래됐습니다. 세 주. 자, 세 주가 거래됐는데 거래 정지를 당했어요. 예. 그리고 한참 있다가 밤에 풀렸어요. 거래 정지가 풀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됐더니 100만 주가 나왔어요. 100만 주. 그럼 이거 거래량이 몇 프로예요? 어제는 3주, 오늘은 100만 주. 그러면 이 퍼센티지는 가격에는 없는 퍼센티지예요. 박선영님 반갑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는 분석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적용한 게 투자심리도예요. 왜? 투자심리도는 거래량이 늘어도 10, 거래량이 떨어져도 10, 주가도 올라도 10, 떨어져도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을 무시해요. 투심은. 예. 변동성을 무시하는 거죠. 투자심리도라는 그래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 변동성을 무시하고 그냥 일정 값으로만 변화를 시켜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래서
예, 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심리도를 가지고 거래량까지 이제 적용을 했잖아요. 고가 투심, 그죠? 저가 투심, 그 다음에 종가 투심, 거래량 투심,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대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4개를 대입해 놓고 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그 현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볼린저 밴드, 줄여서 볼벤이라고 하겠습니다. 볼벤 20 플러스 볼벤 20 마이너스, 이렇게 선이 2개가 있어요. 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 더 만들었죠. 이격 볼벤 20 플러스가 있고요. 예, 이종원님 반갑습니다. 이격 볼벤 20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래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볼린저 밴드는 실제로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이에요. 이종호님 카메라 끄셔도 돼요. 카메라 끄셔도 됩니다. 비디오 그 앞에 보면 카메라 마크 있는데 그거 딱 끄세요. 끄시면 이제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자, 보시면 지금 거래량에 반응하는 선은 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4개. 나머지 선은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를 보고 다른 선은 아예 볼 필요가 없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다른 선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다른 선을 보는 순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고가 투자 심리도, 그 다음에 이게 저가 투자 심리도, 그 다음에 이게 종가 투자 심리도예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맨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설명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고, 저, 종, 거잖아요. 자,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경우, 요걸 A라고 하고, 거래량이 맨 밑에 있는 경우를 B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인 경우에는 여기를 못 넘어요. 이해하셨죠? 여기를 못 넘는다고요. 못 넘어요. 여기는 뚫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고가, 저가, 종가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 20 상단선이 막히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진다가 아니라 20 상단선이 막힌다, 이런 뜻이죠. 20 상단선이 막힌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반대로 하단선은 뚫어요. 막히는 게 아니에요.
뚫립니다. 뚫려. 그래서 A처럼 거래량 투자 신뢰도가 맨 뒤로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석을 해요. B는요. B는 반대예요. 여긴 막혀요. 여긴 막힙니다. 예, B의 구조가 되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잘 안 가요. 그리고 상단선은 뚫어요. 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예, 다시 정리하면 A일 때는 그죠? A일 때는 막히고 A는 뚫리고 그죠? B인 경우에는 막히고 뚫려요. 이 성질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질만. 예, 요게 다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야 돼요. 왜? 뚫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려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올라와야 됩니다. 예, 올라와야 돼. 맨 위로 올라와야 돼. 그래서 A의 상태가 돼야 돼요. A의 상태가 돼야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갈 수 있어요. 만약에 B의 상태다 그러면 튕겨요. 그래서 거래량 투자 신비도가 맨 위로 올라오면 야 이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가려고 용 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밑에가 뚫리니까. 오늘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네. 다 배웠어요. 끝났습니다. 더 배울 게 없어요. 이제 샘플만 보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노란 거. 꺼내서 캡처 떠서 보는 게 낫겠죠? 캡처 뜨겠습니다. 찍찍 거야 되니까. 자.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거리랑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일본에 보면 거래량이 맨 위로 나왔잖아요. 맨 위로. 그 얘기는, 이제 이 선, 요게 하단선이거든요, 요게. 요 노란색 선이 20 하단이에요. 요 검정색 선도 20 하단인데, 요건 볼벤, 그죠? 요건 이격도의 볼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맨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거 뚫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죠? 얘를 뚫어도 된다고. 얘를 막고 튕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뚫어도 상관없다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뚫어도 된다. 왜? 맨 위에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도 거래량이 올라왔죠.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볼펜 20까지 가도 된다는 거죠. A, 이건 B.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 가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올라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지난달 저가 깨면 볼펜까지 열리는 거예요. 진짜로 A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거래량이 올라오면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상단은 맞고 하단을 여는 성격이기 때문에 잘 가요. 생각하신 것보다 꽤 잘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봉을 볼게요. 일봉. 자, 이제 자, 일봉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나오죠. 여기 보이세요? 거래량 나오잖아요. 메뉴로. 그리고 계속 메뉴에 있어요. 보시면 메뉴에 있어요. 보세요. 볼펜 거의 다 왔어. 맞죠? 볼펜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올라오는 행위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눈치를 채는 거죠. 어라? 네. 어라? 거래량 올라오네? 네. 그러면 볼펜 20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딱 뚫잖아요. 그죠? 볼펜 20 하단선을, 이게 검정색 선이 볼펜인데 뚫어요. 거래량 메뉴 있잖아요. 그죠? 거래량 메뉴에 있잖아요. 신기하다니까요. 자, 여길 보세요. 여길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뚫었는데 거래량이 메뉴에 있지 않아요. 보이시죠? 예, 거래량이 메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튕긴다고요. 튕겼죠. 여기서는 볼펜 20 하단선에서 튕겼는데 여긴 뚫고 내려갔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다른 방식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거래량으로 보면 확실히 구분돼요. 여기는 거래량이 메뉴에 있고 여기는 거래량이 메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락폭 대비해서 거래량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완전히 준비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 LI님인가요? II님이죠? 예, II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뚫어도 뚫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얘는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면 타고 내려가잖아요. 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막 타고 내려가는데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게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부터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졌죠. 지금은 위에 있잖아요. 하단선 위에. 안전한 곳에 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 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걸 구분해 내셔야 돼요. 거래량이 지금 좋구나, 나쁘구나. 우리 폭락 시작할 때요. 맨 위에서 폭락 시작할 때도 봐요. 거래량이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나왔잖아요. 1, 2. 나오니까 가죠. 여기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거래량이 맨 위에 나왔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를 막 뚫고 막 다니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맨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볼린저 밴드를 배울 때 하단선을 타고 내려가거나 상단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만 배웠지, 예, 하단선을 타고 내려갈 조건과 상단선을 타고 올라갈 조건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 그게 확 구분된다는 거예요. 예, 거래량을 보는 순간 구분됩니다. 아, 이건 탈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건 못 탄다. 그런 게 이제 확 구분되는 거죠. 그걸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거래량입니다. 짱이에요. 예. 그래서 거래량은 사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과 상단선 이 두 개만 가지고 보는 거지, 나머지 뭐 저기 상단선 하단선 5로 만든 거 이제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관련 없습니다. 거래량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래량이랑 같이 분석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걔랑 관련이 있는 건, 예, 고가, 저가, 종까지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량은 20하고만 반응해요. 20하고만. 자, 월봉에서요.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를 어디까지 나오느냐. 리먼 때까지만 나와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잘하면, 예, 거의 다 왔거든요. 더 있나 봐요. 오, 리먼 때 있어요. 예. 자,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요. 예, 다행입니다. 2003년도부터 있습니다. 자,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저종이죠. 고저종. 고저종이 상승기가 있고 고저종이 하락기가 있어요. 자, 왕태님 반갑습니다. 고저종이 상승하고 고저종이 하락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저종, 고저종. 예. 그래서 자, 고저종이 상승하는 것. 이제 이거 외우세요. 고저종이 상승할 때는 반등과 상승이 있어요. 반등과 상승, 반등, 상승. 그 다음에 고저종이 하락할 때는 조정과 하락이 있습니다. 조정과 하락. 여기까지 외우세요. 다시 제가 톡창에다가 써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고저종 상승은 반등과 상승으로 구분하고, 예, 고저종 하락은, 예, 조정과 하락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고저종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반등이고 맨 밑에 있으면 상승입니다. 됐죠? 고저종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반등, 예, 맨 밑에 있으면 상승이에요. 자, 반등은 상승을 시도하는 거고 상승은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다. 예. 자, 반대로 고저종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맨 밑에 있으면 조정이고 맨 위로 가면 하락입니다. 조정은 정상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하락은 실패한 거예요. 예. 자, 고조종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는 게 최고 좋은 거고요. 고조종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하락에서 나옵니다. 하락. 바닥을 만드는 건 하락이에요. 하락. 예. 고조종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올 때, 예, 바닥을 만듭니다. 자, 2003년 4월부터 상승을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거래량이 맨 밑으로 왔죠.
거래량이 맨 밑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5월부터 상승이에요. 상승해서 어디까지 상승했냐? 대충 여기까지 상승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무려 10달 가까이를 상승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제 상승하고 나서 투자 심리도가 위에서 꺾였잖아요. 꺾였는데 거래량이 맨 밑에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정. 예. 그러니까 상승하고 나면 뒤에 조정이 와요, 보통. 조정을 하는데 하락이 없어요. 잘 보세요. 하락이 없습니다. 조정만 해요. 예. 조정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자, 상승하다가 조정하다가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이 없죠. 폭락이 없잖아요. 하락이 있어야 폭락하는데 하락이 없어요. 자, 다시 상승하다가, 그죠? 조정하다가 다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폭락이 없어요. 다시 상승하다가 조정하다가 여기서부터, 그죠? 하락이에요, 하락. 그리고 나서 리만 브라더스가 터졌어요. 자, 대세 상승을 할 때는 어떻게 간다? 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락으로 딱 꺾이는 순간 폭락이 와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반등합니다. 여기까지 반등하고 여기까지 상승하고 다시 조정 구간 들어가죠. 조정 구간 들어갔다가 다시 상승으로 바뀌어요. 뭐가 없어요? 하락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하락 오죠. 여기 하락. 땡. 하락이 왔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2달도 안 가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봉이에요. 여기는. 이게 그리스 사태 터졌을 때의 봉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은 했는데 하락이 2달 만에 정리되면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후로 거의 몇 년 동안 장이 횡보예요. 방향성이 없이.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 반등해서 반등 여기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부터 상승하죠. 그래서 상승해서 한 이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하락으로 턴해요. 그죠? 하락으로 턴하고 나서 10월 달에 폭락이 오죠. 대부분 폭락은 하락기에 옵니다. 하락기. 거래량이 맨 위에 있을 때 폭락이 와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예. 자, 여기는 좀 아리까리한데요. 어쨌든 이제 상승하면서 여기까지는 상승했어요. 여기까지 상승해서 여기까지는 상승이고 조정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조정에 실패하고 하락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2022년 1월 봉이 하락 시작봉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언제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기본 4월까지예요. 이번 달까지가 하락이고 만약에 이번 달 양봉 나서 다음 달 이번 달 고가 넘으면 반등으로 바뀝니다. 반등으로. 어쨌든 이번 달까지는 하락기예요. 하락기.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매트릭스 구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이에요. 하락. 근데 보통 하락기에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잘 가거든요. 아직 안 갔어요.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는 어디냐? 312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깨면 잘하면 갈 수도 있다. 반드시 간다라는 건 없고요. 잘하면 갈 수도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걸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예, 거래량이 어떤 조건 하에서 맨 위로 가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 하에서 맨 아래로 가는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계산하는 방법이 위에 매트릭스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하세요. 예, 자, 거래량이 늘면 횡보할 거고,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하고, 종가가 상승하면 횡보할 거고, 저가를 지키면 횡보할 거고, 저가를 깨면 하락할 거고, 고가를 넘으면 횡보할 거고, 고가를 깨면 하락할 거고. 그렇게 경우의 수를 다 따진 다음에 거래량의 위치랑 비교하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저는 강추.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이걸 해보세요. 이걸 해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왜 가는지, 어느 조건 하에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미리 눈치챌 수 있어요. 미리. 2000년 이후에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에 올라온 케이스, 그리고 고조종이 하락해야 돼요. 고조종이 하락하는데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온 게 8번이에요. 8번. 네,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올라왔어요. 이번 포함해서. 그 중에 한 번인가 빼고는 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갔어요. 이제 그만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저가를 깨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누가 마이크 켜신 것 같은데 뭐 물어보실 내용 있으세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뭐 질문하셔도 돼요. 이거는 일방적인 방송이 아닙니다. 서로 막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실 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화면에서. 옛날에요. 예, 맞습니다. 이왕태님. 거래량이 맨 위로 갔다라는 의미가 수치가 높다라는 게 아니라 고조종에 비해서 위에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예, 이게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고조종보다 높으면 돼요. 고저종보다만 높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요. 상승할 때 거래량 줄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잖아요. 그거 엄청 힘 좋은 거예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줄이면서 상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예? 저 노란색 그래프 보이세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에이스예요, 에이스. 이건 뭐 답이 없어요. 저렇게 내려가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거래량 투자 심도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없다는 얘기예요. 매물이.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안 던지는 거거든요.
뭐 안 던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반대의 경우는 엄청난 하락인 거죠. 그렇죠? 저 반대로 거래량이 막 위로 솟구치면서 예,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아, 그건 진짜 아작나겠다. 이랬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반대는 이건 좀 덜 무서운 하락이죠. 이건 옆으로 갔으니까. 예, 이건 옆으로 갔기 때문에 하락세가 막 공포스럽지는 않은데 이 상승세는 진짜 무섭죠. 이건 뭐 거래량이 미친 듯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오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예, 이게 내려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바닥에 있으면 일정 수치까지 올라와야지 맨 위로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예, 엄청난 상승세죠. 이것도 사실 보세요. 거래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게 없어요. 예, 벌써 딱 눈치챈 거죠. 아, 이건 이건 내려가려고 그리는 거다. 이건 거래량이.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반등 오잖아요. 거래량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반등 오죠. 그러니까 투매가 줄어야, 예, 투매가 사라져야 반등이 오는 거지. 예, 거래량이 막 빵빵 터지고 있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상승할 때 거래량을 담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안 그렇다고요.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안 터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거래량이 안 터지는 게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져도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반등 구간이에요. 반등 구간. 고조적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맨 위에 있을 때 그때는 어차피 투심이 올라갈 거잖아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가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가는데 여기서 거래량을 터트린다라는 건 일시적인 거래량이에요. 양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그래프는 지속성의 문제거든요.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예, 연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가 나쁘다라는 거지. 한번 600% 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면 신경 쓰세요. 매수자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면 신경 쓰셔야 되고 반대로 매도자는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면 만세예요.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물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예,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만 익히시면 이거 거래량 좋네 안 좋네 바로 알아요. 왜? 앞에 그려져 있거든. 앞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영구간이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거래량도 앞에 영구간이 있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알아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압니다. 그러면 이제 추이만 계산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주봉이면은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거래일수가 며칠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하루에 20%씩 나와야 되잖아요. 5일이면. 그럼 이제 20%가 나오는지, 25%가 나오는지, 15%가 나오는지 보면 거래량이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평범한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 자, 이 중간 계산법 알려드릴까요? 중간 계산법은, 자,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이 있으면, 아까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위를 못 간다 그랬죠.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위를 못 가고, 거래량이 맨 밑에 있으면 아래를 못 가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딱딱 떼서 따로 생각하세요. 자, 종가는 위에 있어. 종가는 거래량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종가는 위를 뚫어도 돼. 종가만요. 고가는 밑에 있어. 고가는 못 뚫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거래량 투자 신뢰도보다 종가 투자 신뢰도는 위에 있는데 고가 투자 신뢰도는 아래에 있어요. 그 해석해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 종가는 상단선을 뚫을 수 있는데, 그죠? 고가는 못 뚫잖아요. 그럼 그걸 해석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장중에 못 뚫어. 막판에만 뚫을 수 있어. 그죠? 종가만 뚫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감할 때는 뚫을 수 있어. 근데 장중에 못 뚫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종가는 밑에 있어요. 고가는 위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뚫었다가 종가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아까는 장중에는 못 갔다가 막판에 딱 들어서 끝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설명한 건, 장중에 뚫었다가 막판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 그때 무슨 종목이었죠? 종목 저한테 얘기하신 거 있으셨잖아요. 예, 걔가 그런 구조였을걸요? 비슷한 구조였을 거예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종목이 서영찬님 질문 요거 끝나고 바로 할게요. 소프트 이름이 뭐였더라? 예. 소프트 센 검색 이거 맞죠? 예. 저장 소프트 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쵸? 예. 이게 그런 의미잖아요. 저가는 위에 있을 수 있어. 그죠? 저가는 위에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고 종은 안 돼. 그죠? 고가랑 종가는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보다. 그러니까 이거 눌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가랑 종가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못 버틴다는 얘기죠. 저가 혼자 버티기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가는 버텼어요. 보세요. 그죠? 저가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있어도 되잖아요. 맨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밑에 고가랑 종가랑은 안 되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는 막아주는데 고 종은 못 버티는 거예요. 특히 종이 못 버티잖아요. 그죠? 종가가 맨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단선을 넘을 수 없으니까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죠. 막판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가와 종가가 거래량 위에 있어야 볼벤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종가가 밑으로 가버리면 얘는 하단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상단선을 뚫을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올려 판다라고 해석해요. 올려 판다고. 준비가 안 됐는데 호재를 띄워가지고 인위적으로 올려서 팔고 빼는 거죠. 그때가 제가 얘기했을 때가 3,400원이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지금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예.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래량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볼벤 위로 이제 얼굴을 슬슬슬슬 내미는 거죠. 자, 그럼 월봉으로 가볼게요. 예. 월봉으로 가보면 월봉은 어때요? 문제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떤 봉이에요? 주봉인 거죠. 주봉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20 상단을 타고 가요. 20 상단을 타고 가야 된다고요. 안정적이어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정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잖아요. 여기요.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그림에. 3,000원. 검정색이요. 예?
요거요, 요거. 예. 그 다음에 요게, 이게 이격 20 상단이고, 요게 볼벤 20 상단이고, 요게 T3, T4, T5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볼벤 두 개 다 해소해야 돼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조종이 와야 이제 반등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월봉을 그린 거예요. 근데 아직 월봉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월봉은 타도 되는 구조라고요. 근데 여길 보세요.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길 보세요. 요봉. 요 음봉 보이세요? 요 음봉의 문제는 뭐예요? 종가가 낮게 있죠. 예. 그 무슨 얘기예요? 예. 고가는 넘을 수 있어. 근데 종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단선을 뚫었다가 종가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딱 되잖아요. 아, 종가가 못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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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제가 구분을 못 해요. 왜냐면, 얘네가 아직,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DB가 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DB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DB는 키움 거예요. 근데 키움한테 저희가 DB를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함수로 던져요. 이 쿼리라 그러더라고요. 개발에서는 쿼리물을 던집니다. 던지면 저쪽에서 명령문을 받아요. 저희가 쿼리를 던졌으니까. 그럼 이제 그 값을 저희한테 던져주는데 그게 1초인가 걸려요. 1초. 1초 정도 걸려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떤 좋은 선인지를 구분하려면 함수를 더 짜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럼 얘네가 그걸 계산 못 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짜고 싶어도. 나중에 이제 DB가 만약에 저희 거예요. 서버에다가 저희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놨어요. 그럼 이제 저희 마음대로 가공해요. 서버가 저희 거니까 트래픽에 대한 비용만 감당을 하면 다 연산해가지고 그걸 다 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연산을 하려면 키움으로 갔다 와야 돼요. 근데 키움에서 규칙이 있어요. 몇 초에 한 번씩 명령어를 줘라. 몇 초 안에 명령을 주면 이건 누락이다. 이런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알게 된 거죠. 얘네들은 데이터를 공짜로 주는 대신에 자기네가 주는 일정한 규칙을 벗어난 명령은 안 받아들여요. 예. 그게 이제 예, 엄청 잘했다는 얘기죠. 이건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보이세요? 예. 여기가 끝이잖아요. 예. 근데 거래량 보세요.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정만 했다는 얘기예요. 하락은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볼벤 안 가잖아요. 이게 맨 위로 올라가면 여길 가야 되잖아요. 2,400원대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량은 안 던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래량을 보면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락 구간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올라오느냐? 밑으로 깔리느냐? 그게 핵심인 거죠. 밑으로 깔리면 예, 여기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채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딱 보고 요건 불안하잖아요. 요건. 그죠? 그러니까 3,000원대까지는 조정이 가능한 거고 예.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조정할 생각이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 쏟아졌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맨 밑에 있으면 담아야죠. 일정 룰에 의하면. 그때 상한가 연속으로 쳤던 종목이 뭐예요? 상한가 연속으로 친 종목. 예, 현대사료. 자,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거래량 보세요. 주봉 안정적이죠. 예, 안정적이잖아요.
월봉. 월봉은 간당간당해요. 그죠? 여기 있으니까 간당간당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어디 있나? 여기 있죠. 그죠? 예, 그럼 거기까지 오잖아요. 거기까지 오잖아요. 올려도 돼요. 근데 문제는 찍고 가야 된다고. 찍고. 예,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뭔지 아세요? 나스닥. 상관없죠. 거래량만 안 늘면 상관없죠. 거래량이 늘면 내려와야죠. 예,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 거투가 제일 위로 올라가는데 고가는 지금 상승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거래량 터지면 못 올라가는 구조가 되죠. 근데 거래량 터질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볼벤 20 상단은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조종이 지금 이게 나스닥 지수 보시면 예, 그리고 다우 지수 보세요. 연봉 이렇게 생겼어요. 연봉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보여드려요? 똑같아요.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서영찬님이 여쭤보신 거 대답해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자, 화면 늘립니다. 예, 연봉, 해외, 다우. 인정하세요? 똑같죠? 현대사료랑. 그죠? 예, 예. 아니, 이렇게 되면 나와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볼벤 20 여기 있잖아요. 시가가 위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온다고요. 못 버티는 거예요. 위에서 시작해서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얘기. 이게 지금 현대사료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스닥은 달라요? 나스닥도 똑같죠, 뭐. 자, 나스닥. 밖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볼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볼펜. 저가 깨, 예, 이거 저가 깨면 작살나는 거예요? 예. 아니, 이게 저가를 깨면 작살나는 거라고요. 저가 투자 심리도 내려가잖아요. 이제 고가도 내려가고, 고가 내려가면 9년간 내려가요? 9년간 내려가요, 9년간. 앞으로 9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년이야.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2030년까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10년짜리 하락 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예. 안 깨야 위로 올라가요. 안 깨야. 그렇죠. 그렇게밖에 상승할 방법이 없는데 그 와중에 작년 저가가 12,397이거든요. 12,397. 작년 저가. 예, 여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3월 달에 딱 튕긴 자리가 12,500이에요. 거기서 한 번만 더 내리면 깨는 거였어요. 깨기 싫었던 거지. 거기 깨면 10년 동안 조정해야 되니까. 이거 10년짜리 조정 오는 거예요. 거기 깨지면. 뭐 어떻게 해요? 저가 투자심도 깨졌으니까. 저가 깰 때마다 최저가 모두 나올 거잖아요. 예, 10년 동안 그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구조랑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현대사료지 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린 거예요. 이거 아직도 안 찍었어요. 보이세요? 이거 아직도 여기 있잖아요. 예.
공중에 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공중에. 그러니까 예, 작년에 기억하시죠? 매도촌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쌍욕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올라간 가격도 허공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작년도 허공에 있었잖아요. 작년에 볼펜 하단 23단 안 찍었어요. 그냥 떠 있었지. 예. 그러니까 올해도 떠 있는데 이 떠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못 버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 이제 등산하면 이렇게 그 뭐죠? 옆에 다리 난간 만들어 놓으면 난간 짚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난간처럼. 근데 난간이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 영화 그 클리프 행어 보면 줄만 있고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게 이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건 아무나 못할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나타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탈 수 있는 장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 별로 안 무서워해요. 이렇게 생겨도. 예. 지금이 그러니까 허공에 떠 있는 케이스니까 이렇게 무너질 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되니까 저는 매수 얘기를 못 꺼내는 거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오르든 내리든 입 다물고 매수 얘기는 일절 안 하잖아요. 왜 저 인간은 올라가는데도 매수 얘기 안 하냐? 근데 몽이 이렇게 생겨서 예. 그래서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나스닥은 그때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매수해 보고 싶다고 매도 들고 있는 저기 SQQ 한번 청산해 보고 싶다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왜 여기서 팔라 그러냐 그랬잖아요. 얘가 볼펜 찍었어요 그때. 이해되시죠? 볼펜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서 반등하면 여기 딱 바닥인데 그래서 그 생각한 거예요. 저가 안 갈까봐. 근데 귀신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걸어놨는데 안 팔렸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봉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연봉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는 얘네들이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는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봤는데 찍으니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찍었는데 어떡하지? 예, 귀신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근데 그때 이격을 해소하고 내려왔으면 더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월봉에 위에 하단선 안 찍고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걸린 거예요. 저기 위로 땡기면 저기까지 가는데, 그러고 근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욕만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과 월봉의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사이에서 얘네들이 장난질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월봉 다 해소됐잖아요. 해소했잖아요. 양쪽 다. 여기도 해소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려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런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검은색.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고투예요. 고투. 고투 하락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락이 지난달 고가를 넘고 내린 게 아니라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고 내렸어요. 이대로 내리면 오케이예요. 이대로 내리면 뒤에 일구간이 5개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고 그러면 이제 볼펜 20 하단 가야 되니까 그럼 11,000까지 밀리죠. 쭉 그죠?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기대할 만한 거는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내일까지 일구간이잖아요. 일봉이. 내일까지 최대한 빼야 돼요. 최대한. 고가로부터 멀어져야 안 갈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대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격 이해되셨어요? 이격? 예. 왜 제가 그 여기 얘기한 건지 이해되셨죠 이제? 예. 얘네들 이거 타고 간다고. 예. 내릴 때도 이걸 찍고 내려가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저기까지 갈까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었는데 저기까지 땡기니까 진짜 화나더라고요. 바닥에서 팔았으면 단가 좋게 바꿀 수 있었는데 그죠? 예. 예.
예, 그럴 확률이 높죠. 근데 얘네들 거래량 관리 겁나 잘하잖아요, 지금. 내려가면서도 조종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짜증스러운 거예요. 아직은 얘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종목도 있어요. 상해. 보이세요? 예, 상해는 오래 전부터 팔았어요. 오래 전부터. 그래서 안 거예요. 쟤는 볼벤 이식 가겠다. 이제 감 오시죠? 예, 얘는 이미 여기 있을 때 볼벤 이식 간다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거래량이 미리 올라왔잖아요. 원래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서 파는 거예요. 계속 나눠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몰라요. 왜 파는지. 근데 지금 빠지잖아요. 신기하게. 예, 얘네들 여기서 다 팔았던 얘기예요. 있는 놈들은. 예. 그쵸. 예. 그럼 여기는 안 뚫겠죠. 여기는 안 뚫겠죠. 예. 아니, 하단선 위치가 341입니다. 이미 낮아져 있어요. 못 뚫어도 341이라니까요. 예, 여기 밑이 막히는 거지, 여기까지는 상관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냐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볼벤이 밑으로 내려요. 그죠? 볼벤이 밑으로 깔리는데, 옆으로 가면 밑으로 더 깔려요. 이해되세요? 횡보를 하면,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면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깔린다고요. 공간이 생겨요. 얘는 공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밑으로 확 누르면 확산이 되죠. 예. 음봉으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면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미 난 나갔어요. 나갔기 때문에 나는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옆으로 가면 볼린저 밴드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그죠? 지금 요 봉, 1월달, 1월 24일자 주봉을 보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고가 부근에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만들어진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그 봉의 저가보다 낮아요. 예.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벌려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리면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채우는 거죠. 수급이랑 상관없어요. 거래량이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단과 하단 사이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갈 때 되면 거래량 키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주에 팡 떨어져서 340까지 떨어져요. 그럼 거래량 올리면 돼요. 그럼 거래량이 메뉴로 가죠. 고가랑 만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메뉴이잖아요. 저렇게 한다니까요. 예.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 1구간이에요. 고가. 그럼 고투만 내리면 되잖아요. 예. 저가는 깨면 횡보할 거고. 그럼 거래량이 메뉴에 있으니까 볼펜 밑에 뚫고 내려가도 상관없다고요. 그런 식이라고. 자, 서영찬님이 질문하신 내용 죄송한데요. 볼펜 이식 검은선과 노란색의 차이점이 뭐냐? 예, 이게 뭐냐면요. 검정색은 여러분이 쓰시는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고요. 예, 봉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봉을 가지고 그 기간 피리어드라 그러죠. 예, 기간을 20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상단선과 하단선이 나오잖아요. 그게 검정색으로 만든 거고요. 노란색으로 만든 건 제가 별도로 만든 건데 저건 이평선의 볼린저 밴드예요. 이평선.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이평선이 가는 거에 20 기간을 적용해서 상단선, 하단선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건 이평선의 궤적이에요. 노란색 상단선과 하단선은 20인데 이평선으로 만든 거고 검정색은 봉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 노란색으로 된 건 일반 HTS는 없어요. 이평선으로 만든 볼린저 밴드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보조 지표라는 게
독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독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 중에 거래량에도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그죠? 거래량에도 이동평균선 적용해서 보십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은 봉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자, MACD를 만들어요. MACD에다가 이동평균선 적용하면 거기도 이동평균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스토캐스틱이에요. 스토캐스틱 들어보셨나요? 스토캐스틱.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스토캐스틱.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가. 스토캐스틱은 무빙 봉 차트예요. 무빙 봉 차트. 보통 봉은요, 기간이 딱 픽스돼 있어요. 일봉이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이렇게 딱 픽스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리고 휴일을 빼죠. 이렇게 그리는 게 주봉이에요. 근데 스토캐스틱은 예를 들면 화요일에서 월요일, 수요일에서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에서 수요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계속 변해요. 기간이 변해요. 그리고 봉을 그려요. 이게 스토캐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은 실제로 보면 봉 차트예요. 봉이에요. 근데 봉의 기준이, 기간에 대한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기준봉이 계속 바뀌니까 정신없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평선을 입혀요. 이평선을 딱 입히면 그게 뭐냐면 %K랑 %D인가 그래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그 패스트가 있고 슬로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 들어보셨죠? 그 스토캐스틱 딱 적용할 때 보면 앞에 패스트가 가고 뒤에 슬로우가 가요. 그게 다 이평선이에요. 스토캐스틱 봉에 이평선을 하나 씌우고 그 이평선을 다시 한번 후행으로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 선만 떼다 쓰시잖아요. 스토캐스틱이라고 그래서 패스트, 슬로우만 갖다 쓰시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지표의 개념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독자적이지도 않고 합성이 됩니다. 합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도 볼린저 밴드 씌울 수 있고 볼린저 밴드에도 이동평균선을 적용할 수 있고 투자심리도에도 볼린저 밴드를 씌울 수 있고요.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투자심리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정보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보여주는 정보, 이동평균선이 보여주는 정보, MACD가 보여주는 정보, RSI가 보여주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 중에 좋은 것만 합쳐가지고 합칠 수도 있어요. RSI랑 볼린저 밴드랑 합칠 수도 있고 RSI랑 MACD랑도 합칠 수 있어요. 능력만 있습니다. 그러면 RSI가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와 MACD가 보여주는 정보가 짬뽕 되거든요. 그 짬뽕 되면 전혀 다른 유형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동평균선이랑 볼린저 밴드를 합친 거예요. 그게 저겁니다. 노란색. 이동평균선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조 사이에 이동평균선 5이평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표준 편차로 위로 20, 아래로 20. 이렇게 해서 적용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평선으로 만든 볼린저 밴드를 본 적이 없으니 저게 특이한 거죠. 근데 실제로 봉이 움직일 때 보면 이동평균선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때가 있고 봉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저 이평선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때는 봉의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뭐가 막았나?
이평선이 막았죠. 이평선에 20 상단선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봉의 20 상단선 안 가요. 이평선이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평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흐름은. 보세요. 요 하단선도 요걸 타고 가지. 상단선도 요걸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평선의 궤적만 타고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평선의 궤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볼펜을 써봐야 여기에 오지도 않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이평선으로 만든 이 격도의 볼펜은 가끔 보시면 괜찮아요. 재밌습니다. 오. 그래서 닿을 때만 신경 쓰시면 돼요. 닿을 때만. 안 닿을 때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 거래량은 저거 닿을 때만 신경 쓰는 거예요. 다 이 분석이 다 독립적이에요. 거래량 분석하는 것 따로, 시간 분석하는 것 따로, 가격 분석하는 것 따로, 다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근데 따로따로 했는데 서로 충돌될 경우 이제 그때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랑 시간이랑 충돌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신경 써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러지? 가격을 따라갈지 시간을 따라갈지 그때는 보셔야죠. 이게 대표적인 봉이거든요. 이거 시간 따라간 봉이잖아요. 그죠? 이거 종가 투자 심리도 따라간 거 아니에요? 여기 하단선 있었는데 개무시하고 눌러버렸잖아요. 종가 따라가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저가를 깨면 시간을 따라가는 거였고 저가를 깨지 않으면 가격을 따라가는 거였는데 우리는 시간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저 순간에 저가를 깰 거라고 봤기 때문에 시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될 때가 제일 어려운 거죠. 혼합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봉만 딱 보면 되는데 혼합되면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같이 봐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막 눈에 불 켜고 이것저것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은 거래량의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20 하단도 안 갔잖아요. 상단도 안 갔고. 그러니까 아직은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전봉 저가를 아직 안 깼으니까 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 저가를 깨는 순간부터는 이제 영향을 받겠죠. 미국 증시 내리는데도 또 반영 안 해요. 그죠? 아주 웃기는 놈들이에요. 이 정도 내리면 좀 한 1%씩 내려주고 그러면 금세 깰 텐데, 저 저가. 안 깨요, 또. 자, 이게 거래량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거래량 맨 위로 올라오면 상방이 안 좋다. 맨 아래로 내려오면 하방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접근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거래량이 밑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위에 있으면 나쁜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래량은 늘면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느는 건 기본적으로 안 좋다라고 그냥 생각해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짧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시간 내서 보시면 좋고요. 이게 지금 있는 이건 키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자료 같은 것들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고 싶으시면 키움 버전으로 보셔도 돼요. 이건 원하시면 드립니다. 제가 파일로 갖고 있어서 이거 드리면 본인이 설치하실 수 있으면은 그냥 그 파일 가져다가 설치하면 설치는 바로 되거든요. 근데 못 하실 거예요. 하시는 방법을 모르셔서. 근데 해보시면 이제 과거에 뭐 여러 종목들 이렇게 다 체크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 잠깐만요. 주봉에 가서 요새 망가진 종목 중에 한번 셀트리온 볼까요?
봐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보이세요? 거래량? 보세요. 어디서 나왔나? 여기서 나왔죠. 여기. 여기서 나왔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예? 안 들어. 이런 게 말아먹는 차트예요. 이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거래량이 어떻게 해서든 맨 밑으로 내려가야 종목이 안정화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말아먹은 차트고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죠?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월봉도 나왔어요. 월봉 나왔어요. 예.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볼벤 20이 이제 가시권입니다. 예, 59,200원까지. 나오면 예,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나오면 안 좋아요. 나왔잖아요. 예. 주봉도 최근에 나왔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9시부터 시작했는데 10시 19분이네요. 오늘은 1시간 20분 정도. 예, 여기까지 일단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처음부터 못 보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